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주식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한밤 주제백 참여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검색 버튼 누르시고 팍스TV, 송하나 김본, 한밤 주제백을 치면 주식 교육에 필요한 영상들을 매일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로 간단하게 찍고 들어오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 너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과 파생교육상품 VOD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방송이 녹화 날로 금요일에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어떤가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네. 다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고 제가 그동안 얘기 많이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급등이 많이 나와서 네. 기분 좋은데 일단 코스닥이 근데 많이 안 갔어요. 코스닥이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우리가 핫하게 생각한 네. 부분들 예를 들면 해운주, 그다음 조선주가 오늘 주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주항공 테마가 오늘 갑자기 올라왔어요. 갑자기 네. 올라왔는데 이건 나로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테마는 제가 한번 노란통 메신저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도 좀 저희가 봤던 종목들 몇 개는 현재 안 가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하거든요. 네. 있긴 하는데 요즘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그러니까 예전부터 올라왔는데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기 좀 약간 그렇다. 왜냐면 우주항공 테마는 실적이 많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만 좀 봐야 되는 종목들 위주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는 이제 건설 건자재. 네. 역시 건설 건자재가 상당히 좀 괜찮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야권에서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야권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단일화가 됐어요. 단일화가 됐는데 이분이 있을 때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재개발해 가셔가지고 네. 예, 이게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니 저 욕하는 거 뭐야 공격하는 거 뭐야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네. 그냥 실제 있는 팩트만 얘기 드린 거예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계실 때 한강 일대를 다 그냥 싹 다 재개발하시려고 했던 가격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때. 그때의 추억을 느끼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분이 서울시장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건설주, 건자재 일단 아파트 때려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네. 일단 뭐든 다시 지으려면 뭔가 때려 부셔야 되거든요. 일단 부시면은 폐기물 나오잖아요. 그럼 건설 폐기물 관련주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 분양도 많이 할 수 있겠네, 시공도 많이 할 수 있겠네. 그럼 건설사도 올라가고 아파트 하나 뭐 하나 지으면 안에 또 건자재들, 뭐 주방용품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같이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같이 그런데 다 오르고 이제 있어서 건설주 하니까 네. 이제 LH 사건이 약간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LH 사건 때문에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약간 믿음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도 대형 쪽으로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LH는 공사고요. 네. 공사인데 네. LH는 LH 문제죠. 네. 거기 재개발 안 된다. 거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신도시 개발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네. 거기 안 되면 딴 데 합니다 어차피 아무 상관없어요. LH 그분들은 원래 LH가 이제 원래 거대 공기업이 된 게 사실 우리나라처럼 약간 이상한데 옛날 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그 LH를 주택공사랑 합친 게 아니라 그 이명박 정부 때 합쳤어요. 예. 근데 욕은 이 정부가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고난을 많이 준 거는 이 정부가 아니라 그 전에 정부에서 고난을 엄청나게 몰아준 건데
별로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마찬가지. 우리 국민들은 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뭐든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지연되거나 그럴 리는 없다. 네. 네.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호황을 맞았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단지 문제는 뭐냐? 금리 상승기에 돌입했을 때 과연 부동산이 될 거냐는 거예요. 금리 상승기가 된 부동산이 될 거냐?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금리 반등 나오면은 부동산이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끝물에 와닿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이번 택지 개발하고 이번에 하는 게 거의 끝물 호황 끝자락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서울 전셋값 좀 떨어지고 있죠? 네. 갑자기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예, 그걸 하고 있는데 부동산 방송인 줄 알았어요. 예, 이제 지금 서울 전셋값 지금 폭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도 건설 경쟁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건자재 예를 들어서 뭐 주방, 욕실 뭐 이런데 무조건 들어가는 우리 가구들 있잖아요. 예. 거기 하는 회사들 지금 입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예. 걸려 있는데 좀 이따 한번 쫙 보여드릴 텐데 네. 좀 이따 보여드릴 때 몇 가지 좀 종목을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톡 메신저에서도 이런 주요 이슈들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로 간단하게 찍고 들어오시면요.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팍스TV 한밤 주제백이라고 검색하시면 김정철 본부장님과 제 얼굴이 나오는 그런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거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노란톡 메신저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를 좀 약간 끊은 이유는 뭐냐면 네. 자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질문들만 올려주고 계셔서 오늘 좀 질문이 좀 많았어요. 순간 화나가지고 잠깐 네. 좀 섰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가비아 주식 관련해서 비대면 곰 박사님인데 가비아를 들고 계시나 봐요. 비대면 기대감 보유하고 있고 평단 이거라고 합니다.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하는데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가비 언제적 가비합니까? 지금 아니 제가 작년 12월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언택트 끝났다고 이제 컨택트로 봐야 된다고. 언택트 물론 전체적인 트렌드는 네. 비대면하러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급등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니까요. 이제는 안 나와요. 지금 자 가비아 한번 볼게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 보시면 잠깐 도시락 싸두고 말릴 수도 없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비아가 언제 떴습니까? 코로나로 요즘은 온라인 비대면만 할 거야. 그러면 온라인 사이트 몰 사이트 만들어주는 가비아가 급등 나왔죠. 물론 나왔죠. 여기서 얼마 나왔습니까? 8천원에서 2배 더블 났어요. 더블 나서 지금 근데 왜 밀렸습니까? 이게 지금 9월 10월 때니까 밀리잖아요. 백신 얘기 나오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주가는. 근데 가비아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KINX 자회사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온라인 비대면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예전처럼 빠르게는 못 간다니까요. 예전처럼 빠르게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빠르게. 다만 중장기 전략은 괜찮다. 지금 15,000원대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종고점까지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19,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다가 비중 못 맬 필요는 없다. 여기 이제 컨택트가 오히려 잘 갈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돈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는데 어디 한 곳에 몰리면 당연히 한 곳은 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읔티그님이 자 한번 볼게요. 키읔티그님은 재택 관련주, 알서포트, 링네트, IC 똑같은 얘기, 가비아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또 작년 11월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왜 작년 11월부터 안 계셨나 이분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작년 10월부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끝났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끝났어요. 굳이 이거 할 필요는 없다. 컨택트 네. 위주로 한다. 솔직한 얘기로요. 가비아는 오히려 괜찮아요. 더. 알서포트 한번 볼게요. 알서포트는 이미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려놔서 작년 3, 4월이 주가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고 이거 고평가 엄청난 고평가인데 주가가 한 요 정도 가면 맞아요. 한 6,000원대면 맞는 종목이야. 이 종목은 6,000원대 그 6,000원대로 다시 제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왜 봅니까? 하지 말라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작년 9월 10월부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주구장창. 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그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건 뭐냐? 그 트렌드가 너무 떨어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시고 이런 분들 주식하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노란 톡방 매일 보셔야 될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HLB 전망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HLB 주구장창 얘기 드립니다. 네. HLB 최근에 다른 데다 또 적용했더니 또 잘 나왔어요. 자, HLB 이거 이제 시판 한 번 터지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중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항암제가 되지 않을까. 네. 글로벌로 시판되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좋게밖에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 중장기로 지금 5주간을 중장기로 계속 갖고 있겠습니까? 지금 2년째 들고 있습니다. 2년째. 예, 물론 수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 뭐 이런 경우는 이런 몇 번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2년째 들고 있다니까요. HLB. 안 물어보셔도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수익 꽃길님과 또 부자 대장님께서 우주항공 섹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우주항공 섹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좋죠. 네. 당연히 좋은데 막 종목 종목들은 추천도 해주실 수 종목들에는 있나? 아니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캔코 아에로스페이스 볼게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우주항공 섹터는요. 작년 1월에 올해 1월에 얘기했으면 제가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거 괜찮다. 네. 똑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근데 우주항공 섹터의 단점은 뭐냐면 실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일색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오른 종목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네. 그러면 추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종목인데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종목인데 나중에 문제생기 꼬꾸라지면 답이 없어요. 이런 종목은. 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마 얘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우주항공 테마 중에 잘 가는 거는 얘기를 못 드리겠고 제가 시청자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는 있어요. 하나 네. 있는데 이건 종목이 요즘 안 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이게 아니 인텔리안테크가 우주항공이야? 인텔리안테크 해상 안테나 관련주 아닙니까? 이성 안테나 관련주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우주항공이 돼야 이게 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해상 위성 안테나 관련주인데 뭐 위성이 있어야 뭘 해먹죠.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 이런 기업은 실적이 됩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요.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중장기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당장의 영업이익은 인텔리안테크가 좀 줄었지만 올해 예상 실적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차라리 보는 게 낫다. 저는 약간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우주항공 테마가 별겁니까? 자, 우주항공 테마 뭐 있겠습니까? 자, 우주항공에서 뭐 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벼워야지 쏘겠죠. 가벼우려면 뭐가 있습니까? 철로 만들면 갈까요? 못 가요. 가다가 꼬꾸라집니다. 로켓 쏘다가 그냥 떨어져요. 그럼 뭘로 만듭니까? 카본으로 만들어요. 카본, 탄소섬유. 그럼 탄소섬유 회사가 뭐 있겠습니까? 효성, 첨단, 소재. 주구장창 가고 있잖아요. 예. 오늘 또 갔네. 오늘 8% 올랐네. 와. 이거 원래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로 뜬 종목인데 네. 원래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도레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우주선 대부분을 만들어요. 탄소섬유로. 네. 근데 효성 첨단 소재 기술력은 아직 도레이 수준까지는 안 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제 우리나라 축구 일본한테 져서 지금 열받은 상태인데 네. 예, 효성 첨단 소재가 도레이 이길 거예요. 앞으로 도레이 이길 거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어제 축구보다 진짜 집어 던질 뻔했어요, 진짜. 근데 일단 갑자기 축구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요. 일단은 뭐 효성 첨단 소재가 도레이를 꺾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이 우주항공 산업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건 테마주일 뿐이에요. 테마주. 제발 테마주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연관된 종목 하세요. 반도체 관련주들 우주항공 테마 반도체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주선을 쏠 때 반도체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가요. 예. 수천 개가 들어가고.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반도체가 우주항공 테마죠.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항공 관련해서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우리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꺾이나 싶었는데요.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봉쇄 카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EU 대 영국의 백신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금 언택트 관련주들의 눈을 돌리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코로나 현재 상황과 또 우리 관련주들 한번 짚어봐야겠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항상 하고 있는 우리 코로나 확진자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게 이렇게 반전이 되나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분명히 꺾였거든요. 네. 급반등이에요, 급반등.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안 좋게 반전이었네요. 네, 이게 어디서 다 했냐? 이거 유럽에서 다 나왔어요. 유럽하고 남미 쪽에서 다 나왔는데, 야, 미국은 보시면 아시 빨간색 미국이에요. 미국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되고 있어요. 이 효과가 과연 무슨 효과일까? 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마스크 효과냐? 네. 아니 백신을 많이 맞고 있으니까 이 백신에 대한 효과냐? 근데 백신에 대한 효과라기에는 아직 일러요. 왜냐? 백신이 전체 면역을 전체 좀 잘 되려면 못해도 한 전체 전 국민 한 30-40%는 가야 돼요. 근데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미국은. 네. 근데 또 이 정도다. 라는 건 마스크 효과죠. 뭐. 마스크 잘 쓰니까 결국 미국은 준다는 건데 그래서 지도자 한 명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잘 보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본인도 마스크 안 쓰고 네. 본인도 코로나 걸리시는 분인데 예? 방역이 되겠냐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딱 된 뒤로 좀 미국이 좀 체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체계가 잡히고 있고 체계가 잡히면서 좀 밀리고 있는 이제 숫자도 밀렸는데 유럽이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유럽은 정신이 못 차리고 있죠. 막 유럽 어디 지역에 막 프랑스 어디 지역에서 단속 갔더니 막 수백 명이 클럽에서 밤에 몰래 파티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 제가 봤을 때 유럽.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방역이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 2주 계속 5인 이상 집합 금지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감소세, 유럽은 확진자 증가 이런 상태고 이게 백신 확보의 사활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한다고. 네. 우리 스태프분들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온 거 맨날 늦게 줘가지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계속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사활입니다. 백신 확보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EU하고 영국하고 백신 사업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 라치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수천만의 분량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EU가 갑자기 쳐들어가서 압수했어요. 공장이 이탈리아 라치오에 근처에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회사잖아요. 네. 영국에서 몰래 여기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 만들고 잠깐 보관해놨어요. 네. 예, 이거 영국에다 넣으려고 다시. 근데 이거를 EU에서 쳐들어가서 압수를 했습니다. 영국이 화가 막 단단히 났어요. 지금. 네. 아니 이거 원래 이거 우리 거다. 그리고 이거 아프리카 개발도상국한테 줄 거다. 다 우리 거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너네 이기적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영국이 이런 얘기하니까 EU가 말도 안 하지 마라. 너네 지금 뭔 소리? 너 이거 압수했어요. 지금 백신 전쟁입니다. 백신 전쟁. 자,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네. 근데도 쓰고 싶어해요. 그렇죠. 어쨌든 백신이니까. 백신이니까 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싸움을 보면서 유럽이 지금 어떻게든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구나. 백신 관련주들은 조금 더 봐도 괜찮다. 지금 현재 SK케미칼이 폭락하고 있어요. 네. 폭락하고 있는데 우리 SK케미칼 아까 노란통 메신저에 또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SK케미칼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SK케미칼 보시면은 SK케미칼에서 SK케미칼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죠. 우리나라 아시아권 거는 다 이쪽에 생산하고 있거든요. 자, SK케미칼 주가 폭락했어요. 폭락한 이유는 뭐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괜찮지 않다라는, 좀 안 될 수도 있다. 생산량이 많이 줄 수 있다. 네. 생산에 대한 목표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밀렸던 거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했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하자마자 따상은 갔는데 그 뒤로 그냥 쭉 밀렸어요. 쭉 밀려서 지금 거의 공모가 시초가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왔어요. 좀만 가면 더 와요. 이런 상황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큰일 나지 않았냐. 근데 SK케미칼이 이제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제가 얘기드리자면 SK케미칼의 올해 예상 실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판매한 실적이 1분기부터 잡혀요. 1분기부터. 1분기부터 잡힙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 빵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빠진 물량 빠졌을 뿐이고,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SK케미칼의 지금 올해 연결 실적,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원래 90%가 넘게 갖고 있었어요. 네. SK케미칼이. 근데 이걸 상장을 할 때는 종목이 주식이 여러 사람한테 퍼져야 되거든요. 분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분산 요건 200인 이상 분산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내서 주식수를 좀 더 늘리면서 그걸 여러 사람한테 뿌렸죠. 뿌리면서 현재 지금 공모 분산이 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돼 있는 건데, 그 SK케미칼의 지분이 그럼 엄청나게 줄었냐? 그건 아닙니다. SK케미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한번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보시면은 SK케미칼이 대주주인데 SK케미칼이 지분을 68%나 갖고 있어요. 원래 50%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좀 모의사가. 욕심을 부린 건가요? 아니요, 근데 68%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실적의 연결 실적으로 가져가려면은 지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케미칼이 지금 연결 실적을 갖고 있는 지분, 이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연결 실적이 이번에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약 4천억까지 보고 있어요. SK케미칼 올해 예상 실적만. 네. 근데 지금 시총은 3조 원이에요. 뭡니까? 너무 싸죠? 네, 너무 싸고. 자,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10조 원이에요. 시총이. 10조 원짜리 회사의 지분을 60% 갖고 있는 모회사가 시총이 3조밖에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SK케미칼 지분 가치만 해서 지금 6조 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SK케미칼이 지금 시총이 3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싼 거죠. 박앤세일입니다. 저는 더 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보면서 빅히트가 떠올라요. 예, 그렇죠. 네, 빅히트 빅히트도 같은 경우도, 같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고, 네. 이 바이오사이언스 돌아서도 안 돌아서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지분 가치 대충 따져도 SK케미칼을 그래서 중장기로 좀 보시는 게 좀 좋다. SK케미칼 화학 쪽 사업 부분도 잘 되고 있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중장기로 좀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실적 반영되면 괜찮아진다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네. 언택트 계속 해볼게요. 자, 다음. 네. 언택트 관련주 일부 종목군 매수 관점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언택트 관련주 일부 종목군 매수 관점 가는 거는 반도체, 온라인 인프라 관련, 콘텐츠 관련 이 세 개뿐이에요. 온라인 인프라 관련해서는 물론 뭐 알서포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결국은 언택트 하려면 결국은 다 무슨 PC, 다 인터넷,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전기차 배터리 얘기 나오면서 지금 전기차에도 반도체 엄청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모자르거든요. 지금 현대차는 당장 지금 3주치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 공급이 쉽게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건 비행기로 나르니까 뭐 수혜주나 막혀도 상관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주 재고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GM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자동차 반도체 재고가 모자라서 네. 지금 현재 감산 들어갔어요. 지금 바로. 예,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반도체 업종을 반드시 우리가 언택트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되고, 컨텐츠 관련주, 요즘 컨텐츠 핫합니다. 이 핫한 컨텐츠에 갑자기 물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SBS의 방송에서 네. 지금 SBS 그 공중파에서 네. 드라마 조선 구마땡 물을 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참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현명합니다. 딱 그 드라마를 보자마자 저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에 동북공정의 저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사에 항의한 게 아니라 네. 그 방송사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한테 다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다음날 바로 다 광고 내렸어요. 드라마가는 나오는데 광고가 없어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사가 항복을 했어요. 원래는 이런 거 해도 네.
원래 그 S사는 되게 뻔뻔하거든요. 네. 되게 그냥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그냥. 그냥 논란이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보세요 하던 방송사가 네. 방송 내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더 화가 나서 지금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변명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했으니까 화가 네. 났겠죠. 그 작가님이 박모 작가님이신데 철인 왕땡이라는 드라마 작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거의 뭐 시나리오를 거의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거의 사기급으로 쓰세요. 거의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실존 인물 얘기를 쓰질 말든가. 네. 근데 이분은 실존 인물 얘기를 쓰면서 자꾸 역사를 거의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거의 독이 든 성배를 S사 뭐 받아 먹었지 않나. 역사 왜곡 관련해서 최근에 좀 드라마 논란이 많긴 한데 네. 이 정도까지 사태가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영업 그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죠. 보지 네. 마세요. 그냥 보시면 거의 그 철학 때문에 못 주무시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한참 컨텐츠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로제 지금 블랙핑크 로제 지금 글로벌 핫백 지금 1위 찍었는데 왜 이게 컨텐츠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 지금 자꾸 발목 잡지 맙시다. 진짜 잘해야 돼요. 우리 이제 지금부터 잘해야 컨텐츠로 먹고 살죠. 근데 지금 로제 노래 듣고 저 한 3일 동안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일부 뭐 표절 시비는 있습니다만은 네. 좀 표절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양한 드라마를 요즘 하고 있는데 워낙 안 갑니다 주가가. 이 주가가 왜 안 갈까요? 원래 컨텐츠 하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근데 네. 안 가는 이유가 시청이 너무 커요. 덩치가 너무 크니까 안 가요. 지금 2조 8천억짜리인데.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우리가 좀 잠깐 제외하고 제2 콘텐츠를 한번 보는 게 상당히 좋다. 제2 콘텐츠리 지난주 방송 보세요. 제가 제2 콘텐츠를 얘기 드렸어요. 제2 콘텐츠를 얘기 드렸잖아요. 제2 콘텐츠 보세요. 오늘 또 올랐어요. 지금 보세요. 자, 3월 24일 날 무려 6% 올랐네요. 그리고 또 오늘 또 3%또 오르고. 제 콘텐츠가 왜 되느냐?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영화관도 가지고 있어요. 메가박스. 지금 메가박스에 그 안 좋은 걸 다 반영하면서 지금 꾸역꾸역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뭘 하고 싶습니까? 좀 빨리 가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싶어요. 맞아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상당히 좀 웅장하고 스케일 큰 영화. 그런 거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재된 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그런 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콘텐츠들이 계속 밀어붙이겠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 봅시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SM 라이프 디자인. 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판권 가지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4월에 상륙합니다. 우리나라에. 네. 정식 오픈해요.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도 같이 보실 텐데 그럼 판권 얘네가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는 좋겠죠. 그리고 4월 20 며칠 날인지 아직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습니다. 거기 미나리가 시상하면은 영화 미나리가 시상되면은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유통 배급권은. 올라가겠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도 같이 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현재 상황과 관련주 추이까지 한번 지켜봤는데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요. 어려운 종목 상담과 또 다양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한밤 주제배 검색하시거나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로 간단하게 찍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해운과 조선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화에서도 조선주에 대한 해운주에 대한 얘기가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수에즈 운하 봉쇄 사건까지 해운과 조선주들에게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해운주와 조선주 전략 한번 세워보고요.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어제 이제 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네. 어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어요, 제가. 토요일 방송에 얘기 드렸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 드리는데 오늘은 종목을 한번 디테일 한번 가볼게요. 네. 아니, 해운주, 조선주 지금 얘기한 것밖에 없냐? 요거 각 종목도 특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주, 조선주. 자,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아니 해운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 안 늦었나요? 물론 지금 너무 급등한 거는 좀 작긴 좀 그렇죠. H&M 네. 오늘 제가 그 방송 녹화하고 있는 이날 제가 시초가에 추천드릴 때 엄청난 고뇌에 쌓여서 추천드린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오늘 20%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유가 상승이 사실 해운주와 조선주의 주가 상승을 촉발한 건 맞아요. 유가 상승이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래 해운사들이 자금 여력이 없었어요. H&M의 전 이름이 뭡니까?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 어떻게 됐냐?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진해운이라고 있어요. 한진해운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했어요. 예, 날라갔거든요, 한진해운. 네. 겨우 네. 살아남았네요. 네, 구조조정으로 살아남은 회사인 거예요. 네. 현대상선은. 그리고 이 해운사는 해운동맹이 있는데 이 해운동맹에서 한진해운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다행히 현대상선은 해운동맹 전 세계 해운동맹 탑 2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수혜를 잘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금률이 부족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금률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있는 배만 쓸 거 아니에요. 그냥 신규로 배를 만들려면 돈이 왕창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배만 주구장창 썼어요. 주구장창 썼는데 이게 기존의 배를 쓰면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임 물량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장사가 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장사가 됐는데 유가도 오르네? 유가도 오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운사들의 부담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를 끌고 가는데 이 배의 연료는 석유나 LNG로 가거든요. 네. 천연가스나 이런 거 하는데 그 연료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연료비 올라가면 해운사들은 당연히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럼 해운사들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해운사들 이게 더 좋아요. 왜요? 그러면 이제 물품 옮겨달라고 하는 애들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컨테이너로 LG전자에서 뭐 TV랑 엄청 해가지고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럼 해운사가 근데 야 유가가 올랐어. 그래서 좀 비싸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네. 당연히 유가는 올랐으니까 그래 유가 올랐으니까 그 정도는 쳐줄게. 근데 유가 올랐으니까 원래 이 정도 올려야 되는데 해운사가 요만큼 더 올려요.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더. 그러면 이제 해운사들 파워가 세지는 거죠. 네. 사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결국 그렇게 되면서 운임료가 올라갑니다. 운임료가 올라가서 해운 운임료 상승. 해운료 운임료가 상승하고 이제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배만 늘리면 돈 더 벌겠어요. 지금 네. 딱 보니까. 근데 배 빨리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배 빨리 늘려야 되면 뭡니까? 지금 당장 빨리 발주해야 돼요. 그 노후 선박들도 교체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빨리 교체하는 것도 좋고 돈 벌 때 교체하죠. 돈 못 벌 때 교체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돈 벌 때 빨리 교체하자. 그래서 신규 선박에 대한 확보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사에서 선박을 발주를 하고 그럼 조선사는 우리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조선사 중에 괜찮게 배를 만든 회사가 전 세계 몇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고지 않을까요? 참고로 네. 우리나라는 이순신의 후손들입니다. 이순신 그렇죠. 장군 후손들이에요. 엄청 잘 만들어요 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몇 개 없어요. 일본은 아직도 포기를 안 했는데 일본은 곧 조만간 다 망할 것 같고. 네. 일본 아직도 포기 안 했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국가 돈을 때려 붓고 있어요. 조선사에다가. 조선사에다가 자기네 조선사 살려고 국가 돈을 계속 때려 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계속 재정이 빵꾸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2파전인데 요즘 중국이 예전보다 지금 수주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수주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적은 배들 위주로만 지금 싼 배 위주로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고가 선박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좀 하고 있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해운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싼 거 사고 싶을까요? 싼 거 사고 싶을까요? 비싼 거 사서 좀 여러분 좋은 잘 생각해 보세요. 거. 진짜 내가 돈 왕창 벌었어요. 네. 그래서 쇼핑을 명품 가서 쇼핑하고 싶지 막 마켓 이런 데서 막 싸게 사고 싶지 떨이로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눈을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배도 명품으로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쪽으로 수주가 왕창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IMO 2020 이건 뭐냐?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 세계 매연이나 배기가스의 상당량은 네. 배들이 또 뿜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들이 너무 환경오염한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을 LNG로 바꾸라고 강제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1년에 몇 %씩 그 나라의 선박의 몇 %는 무조건 바꿔야 돼 LNG로. 그럼 LNG로 연료를 LNG로 쓰는 거예요. LNG를 연료로 쓰는 회사들. 네. 그런 배들인 거죠. 그럼 배가 연료 탱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LNG 연료를 할 수 있는 이 탱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물론 중국이 만들어요. 근데 중국이 만들 가끔 터지거든요. 네. 진짜 가끔 터져요. 안전한 걸로 가야죠. 진짜 중국은 배가 가다가 둘로 쪼개지기도 해요. 진짜 네. 실제로 쪼개졌어요. 예. 그거 보고 나서 전 세계 해운사들이 정말 기겁하고 놀래가지고 우리나라로 LNG 수주 다 줘버렸어요. 진짜. 진짜라니까요. 이거 진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사진이 있어요. 아직도. 컨테이너선이 가다가 쪼개졌어요. 배가. 중국 배인데.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거짓말로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LNG 선박 다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결국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주들 대규모 수주 예상하는데 네. 사실 아직 카타르에서 LNG 발주하지도 않았어요. 카타르가 전 세계 천연가스의 10%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카타르 배들이 지금 약 60척을 바꿔야 돼요. LNG 선 되게 비싸거든요. 네. LNG를 보관해서 운반하는 선인데 이건 엄청나게 비싸요. 왜냐면 LNG가 액화 천연가스라 초극저온에서 그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고가의 선박인데 네. 아직 발주도 안 했습니다. 카타르 배가 최소 60에서 80척 발주할 건데 10년 전에 카타르에서 이거 발주했어요. 12년 전에. 그 발주한 양에 과연 우리가 몇 척을 가져갔을까요? 약 한 50척 발주했거든요. 우리나라 49척을 싹쓸이했습니다. 왜냐면 중국 가끔 한두 척 가져갔어요. 가끔. 네. 근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번에 카타르가 약 80척 정도, 최대 80척도 될 수도 있다는데 이거 대규모 발주를 지금 1년째 미루고 있어요. 유가가 안 올라가지고. 근데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곧 발주하겠죠, 이제? 곧 발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몇십조 수주가 들어와요. 한 방에. 아직 그거 터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선주.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향후 플랜트까지도 턴으라고 한다라는 건 뭐냐면 네. 해양 플랜트가 있는데 해양 플랜트가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여기에 석유가 있으면 배가 가서 뚫어가지고 이걸 기름 시추하는 그걸 해양 플랜트라고 하거든요. 이 해양 플랜트가 사실 계속 적자였어요. 왜 적자였냐? 유가가 싸니까. 유가가 싸버리니까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플랜트 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해양 플랜트 가격도. 근데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해양 플랜트까지 나중에 흑자 전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주들이 뭐 있을까 볼게요. 자, 설명은 이제 이렇게 오늘 기대를 막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네. 조목 얘기 드려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해운주도 다 아까 차트 봤으니까 전 대한해운을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원이나 이런 그러니까 연료, 에너지 운송은 대한해운이 전문이에요. 네. HMM은 원래 컨테이너 전문인데 H&M이 요즘 다각화해가지고 컨테이너, 벌크, 뭐 LNG 이런 것도 요즘 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H&M은 컨테이너 전문이다. 그 컨테이너 LNG 그 컨테이너 전문인 H&M이 주가가 왜 급등하냐는 이 컨테이너 자체 박스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박스, 이 컨테이너 박스가 요즘 아예 모자라요. 요즘에 계속 모자라는데 그래서 같이 오르는 거고 결국은 에너지까지 해운이 가면은 대한해운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덜 오른 거는. 덜 오른 건요. 예, 펜오션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를 한번 볼게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전 세계 1위 조선사예요. 원래 현대중공업 이름 바꿨어요. 한국조선해양으로. 전 세계 1위고 주전문이 컨테이너 LNG예요. 자, LNG는 물론 대우조선해양이랑 양분하고 있습니다. 네. 양분하고 있는데 이 한국조선해양이 충분히 수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2위거든요. 전 세계 1위가 한국조선해양, 2위가 대우조선해양, 1, 2위거든요. 네. 자, 이 1, 2위인데 이 두 회사가 지금 합병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 세계 1, 2위 조선사가 합병해서 이 합병하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이 1, 2위 조선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다 해피해요. 규모가 커지고 네. 조선사 구조조정해서 조선사들이 다 좋아져요. 근데 딱 한 나라가 반대하고 있어요. 일본이 반대하고 있어요. 자기들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근데 이거는 네. 이 나라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끼리 합병인데 왜 남의 나라 승인을 받냐? 전 세계에서 독과점 규제를 없애려고 네. 이러면 완전 독점이거든요. 이러면은 전 세계 각 주요 나라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합병 승인을 해줘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 빼곤 다 찬성인 거예요? 중국은 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지네들도 이제 이래서 통합 좀 해보려고 하고 네. 있는. 지네 조선사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일본은 도대체 물귀신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일본 여튼 대우조선해양은 네. 그리고 군수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근데 대우조선해양보다 한국조선해양을 한 게 낫다 차라리.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 회사 합병이 안 된다 하고 가정하면은 한국조선해양밖에 답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LNG 대규모 발주 나오면 도크상으로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일반 선들 PC선이나 컨테이너선 뭐 이런 것들 현대미포조선이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좀 많이 올라서 저는 현대미포조선이 추가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앞으로 지금 컨테이너선 발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현대미포조선 이런 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 선박, LNG 선박, 액화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액화 석유가스, LPG도 있거든요. LPG 같은 이 선박들이 발주가 나오면 현대미포조선이 가져갈 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차라리 이쪽보다는 딴 쪽이 낫다라고 얘기 드린 거고 앞으로 LNG 대규모 발주가 나오면 동성하이텍이 가야지 맞습니다. 이 회사에서 LNG 안에 연료 탱크 안에 소재를 만들거든요. 본행지 기술이 유일하게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성하이텍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카본 한국카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 올랐잖아요. 오늘 자 그리고 세진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이건 LPG 관련주입니다. LPG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같이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와 조선주 관련해서 봤는데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이 조선을 만드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배를 만드는 기간. 그러면 그 다음에 수주를 받고 만들고 나서 배가 나오면 해운주들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해운주들이 네.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물동량이 내년, 내후년에도 과연 가능하냐? 네.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해운사들은 뭘 지금 뭐 때문에 발주를 하냐? 네. 기존에 돈 없어가지고 선박을 계속 교체 안 하고 있어. 교체를 안 하고 언제 이 선박이 가다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수에즈운하에서 지금 배 이렇게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에버그린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힘들게 배 진작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고물상 그대로 그냥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돈 있을 때 만들어야죠. 돈 지금 벌고 있으니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존 노후 선박 교체로라도 네.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발주가 막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슈가 아니라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쿠팡의 나스닥 상장 관련돼서 쿠팡의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오늘은 신세계를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신세계 하면 정용진 회장이 떠오르는데 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정용진 부회장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유통사에 대한 제가 특집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오늘 녹화 찍고 있는 3월 26일 오늘 또 쿠팡 또 얘기 나왔어요. 또 마켓컬리가 상장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마켓컬리가 왜 상장을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추진할까요?
쿠팡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쿠팡한테 자가 먹힐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쿠팡이 지금 나스닥 상장하면서 실탄을 몇 조를 최소 5조에 10조는 확보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럼 5조에 10조를 확보한 쿠팡이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맨날 잔치하고 술 먹고 밥 먹고 맨날 그럴까요? 우리나라 시장 장악하기 위해서 다 때려 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하고 있는 거 분명히 쿠팡이 진출할 겁니다. 네. 인프라 깔고 진출해버리면 되니까. 유통은 그냥 인프라로 돈 부어버리면 이겨요. 그럼 마켓컬리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아, 큰일 났다. 빨리빨리. 네. 마켓컬리 상장 관련주 다 올랐어요, 오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통주들 지금 근데 과연 마켓컬리만 마음이 급할까요? 다 급한 거예요, 지금. 신세계, 롯데는 이렇게, 현대 이렇게 다. 우린 대기업이야. 그런 거 니네가 해, 어차피. 너네 하다가 쓰러지잖아. 내가 인수해줄게. 이 생각으로 갔어요. 네. 근데 안 쓰러져. 안 쓰러지는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잘 버티지? 근데 이제 쓰러질 듯 한 타이밍에 갑자기 일본 손정희 회장이 갑자기 쿠팡에 투자를 해버려요. 신세계에서 욕했을 거예요, 진짜. 네. 뭐야 도대체. 이 반전 드라마네요. 손정희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네. 너 무너지면 내가 살라 그랬더니 그거 녹놓고 있다가 지금 뺏긴 거예요, 지금 다. 일본 기업한테 뺏긴 겁니다. 손정희 회장님이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일본 기업이에요. 예, 일본 기업 손정희 회장님이 일본에다 돈 쓰겠지 우리나라 돈 쓰겠습니까? 일본 기업입니다. 쿠팡 미국 일본 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 잘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빨리 얘기 드리자면 자 쿠팡한테 역전당한 신세계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의주 회장님인데 이 삼성 재벌가 3세입니다. 정의주 회장님이 삼성 재벌가 3세에 누구 기억나시냐면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전무, 그다음 뭐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 재벌 3세니까요. 네. 조영주 부회장도 3세입니다. 신세계가 삼성가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신세계와 삼성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예요. 예, 같은 회사입니다. 자, 심지어 이재용하고 동갑이에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동갑입니다. 예, 정의주 부회장도요. 아버지가 이제 정재은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신세계 명예회장님이고 이분 스펙 화려해요. 경기고 제가 경기고 라이벌 영동고 나왔는데 네. 경기고에서 우리 라이벌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경기고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일단 제 경기고 서울대 컬럼비아 석사 나오시고 아버지 정재현님 이렇게 좀 뛰어나신 분인데 당연히 이병철 회장님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분. 그래서 자기 딸 이명희 막내딸 이병철 회장님의 막내딸 이명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분이 정용진 회장님이세요. 자, 원래 이명희 회장님이 주부셨어요. 그냥 집안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병철 회장님 불러요. 너 저기 백화점 좀 해볼래? 그랬더니 이명희 내가 무슨 백화점이냐. 나 사업 같은 거 해본 적 없다. 근데 그냥 해. 그래서 집안이 대단하죠. 그냥 심심하면 그냥 백화점을 줘요. 네. 이게 이명희 회장님이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받아요. 신세계 백화점 받아가지고 거의 그냥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명희 회장님이 딱 던지고 딱 받아서 말아먹었냐? 네. 엄청 잘했어요. 근데 이명희 회장님이 자기가 직접 경영을 안 해요. 오너십으로 좋은 경영자를 잘 선발해요. 그래서 이 신세계 백화점이 성장을 주도했는데 제가 나머지 얘기는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재밌는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요. 노란통 메신저에도 이 내용이 올라가니까 한번 참여를 이해하시죠? 해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럼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